아침 7시 32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플랫폼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혜진은 늘 같은 자리 4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고 이어폰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무심코 맞은편 플랫폼으로 향했다. 거기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회색 울 코트,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 한 손에는 종이 커피잔, 다른 손에는 얇은 가죽 노트북 가방. 그의 모습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다. 혜진은 그를 볼 때마다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는 그녀의 단조로운 출근길에 작은 설렘을 던져주는 존재였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남자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열차를 탔다. 가끔은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 살짝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이따금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 혜진은 그를 관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매일 똑같은 자리라니 나랑 똑같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혜진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8년차 결혼 생활, 남편 민호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딸 은서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제법 알아서 밥을 먹고 숙제를 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때로 숨막히는 단조로움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고 잠드는 일상. 그녀는 가끔 자신의 삶이 회색빛 루프 속에 갇힌 것 같다고 느꼈다. 그 남자는 그런 그녀의 일상에 작은 색채를 더해 주었다. 어느 날 혜진은 남자의 가방에 달린 작은 키링을 눈여겨보았다. 반짝이는 별 모양 키링이었다. 그녀는 별을 좋아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별자리를 가르쳐주며 들려준 신화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했다. 나도 별 좋아하는데 혜진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저 사람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서 사는 걸까? 호기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끌림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검색창에 위치 추적기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온갖 종류의 소형 디바이스와 앱 광고가 쏟아졌다. 이런 거 진짜로 쓰는 사람이 있나? 그녀는 웃으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냥 궁금한 거야. 딱 한 번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국 작은 위치 추적기를 주문했다. 배송은 이틀 뒤 도착했다. 손바닥만 한 상자 안에는 동전 크기의 검은 디바이스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설명서를 읽으며 앱을 설치했다. 이걸로 뭘 어쩌겠다고 혜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쿵쾅거렸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추적기가 쥐어져 있었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은 검은 터틀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혜진은 심호흡을 했다. 할까 말까 그녀는 손에 든 추적기를 꽉 쥐었다. 열차가 도착하며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녀는 용기를 냈다. 남자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 혜진은 그의 뒤를 따라 탑승했다. 열차 안은 붐볐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가 가방에 달린 키링 근처로 손을 뻗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이야. 그녀는 숨을 죽이며 추적기를 그의 가방 지퍼 틈에 밀어 넣었다. 작은 디바이스는 쏙 들어갔다.
혜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휴, 그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미쳤나봐, 진짜.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멈추자 남자는 평소처럼 내렸다. 혜진은 그를 따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었다. 화면에 작은 점이 깜빡였다. 그의 위치였다. 강남역. 혜진은 중얼거렸다. 점은 느리게 움직이며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뭐야,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하지만 그녀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퇴근길. 혜진은 다시 앱을 열었다. 점은 여전히 강남역 근처에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가볼까? 호기심이 그녀를 끌었다. 그냥 커피나 한잔하고 오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강남역으로 향했다. 점이 가리키는 곳은 작은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혜진은 문 앞에서 멈췄다. 들어갈까? 그녀는 망설였다. 아니, 그냥 내일 다시. 혜진은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카페, 그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혜진아, 오늘 좀 늦었네? 집에 돌아오자 남편 민호가 TV를 보며 물었다. 응,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다가 시간 갔어. 혜진은 무심코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스마트폰을 힐끔거렸다. 점은 여전히 카페에 있었다. 저 사람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물었다. 뭐해? 또 회사 일?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어. 혜진은 황급히 앱을 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남자, 그의 키링, 그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몰래 넣은 그 작은 추적기.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은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그 남자를 보며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을 흔들고 있었다. 위치 추적기를 그의 가방에 넣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깜빡이는 작은 점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은 이미 앱을 열고 있었다. 점은 여전히 강남역 근처 어제 그가 앉아있던 그 카페에 머물러 있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야?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호기심은 이제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섰다. 짜릿한 긴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녀를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검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립스틱도 살짝 진한 색으로 바꿨다. 오늘 좀 예쁘네. 남편 민호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툭 던지듯 말했다. 갑자기 왜? 혜진은 웃으며 대꾸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뜨끔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역시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은 진녹색 니트와 검은 재킷 차림이었다. 손에는 어제와 같은 커피잔, 가방에는 별 모양 키링이 달랑거렸다. 혜진은 그의 가방을 힐끔 보았다. 추적기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눈길을 돌렸다. 진정해, 혜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출근길 내내 혜진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앱을 열 때마다 그의 위치가 갱신되었다. 그는 강남역에서 내려 어제와 같은 경로로 이동했다. 혜진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앱을 힐끔거렸다. 김대리 오늘 좀 멍하네? 무슨 일 있어? 동료 수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진은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와 그의 점이 깜빡이는 화면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 그녀는 동료들과의 식사를 거절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앱을 열자 그의 점은 강남역 근처의 한 서점에 멈춰 있었다. 서점? 책 좋아하나?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도 책을 좋아했다. 어쩌면 그와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책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혜진은 망설임 없이 강남역으로 향했다. 그냥 근처에서 쇼핑 좀 하려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둘러대고 지하철에 올랐다. 앱을 확인하니 그의 점은 이제 서점에서 조금 떨어진 와인바로 이동해 있었다. 혜진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와인바라 저녁 약속이 있나? 그녀는 상상을 멈추려 했지만 발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와인바는 강남역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들어갈까? 아니, 그냥 보기만 하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발은 이미 문을 밀고 있었다. 와인바 안은 조용했다.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낮은 음악 소리, 그리고 와인잔을 든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혜진은 입구 근처에 서서 그의 모습을 찾았다. 그는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잔과 얇은 책 한 권.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우연을 만들어야지.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혹시 여기서 자주 뵙는 분 아닌가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아, 지하철에서 뵌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혜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 그냥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와인 좋아해서. 그녀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저도 와인 좋아해요. 여기 분위기 좋죠? 그는 미소 지으며 의자를 살짝 뒤로 뺐다. 앉으시겠어요? 혼자 마시기 좀 심심했는데. 혜진은 순간 망설였다. 괜찮으시면 잠깐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헤세 좋아하시나 봐요? 혜진은 책을 보며 말을 꺼냈다. 네, 가끔 다시 읽어요. 뭔가 마음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는 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30대 후반 독신. 혜진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저는 혜진이에요. 그냥 회사원이고요. 그녀는 일부러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혜진 씨는 어떤 책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다. 저도 헤세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은 무라카미 하루키도 좀 읽고요. 혜진은 솔직히 대답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루키라 그럼 다음엔 노르웨이의 숲 이야기라도 해볼까요? 그의 농담에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가 만든 만남이었다. 와인바를 나서며 민수는 말했다. 또 뵙게 되면 좋겠네요, 혜진 씨. 네, 저도요. 혜진은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앱을 열었다. 민수의 점은 이제 그의 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저 사람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혜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 좀 늦네? 회사에서 뭐 했어? 민호가 물었다. 응, 그냥 동료들이랑 와인 한잔 했어. 혜진은 무심코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민수의 미소와 그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날 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았다. 민수의 점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자는 걸까? 그녀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다. 내가 미쳤나 봐.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위치 추적기는 그녀에게 민수의 동선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혜진의 일상은 점점 더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치 추적기 앱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민수의 동선은 단순했다. 아침 지하철 강남역 근처 사무실, 점심시간엔 근처 서점이나 카페, 저녁엔 가끔 와인바나 공원. 혜진은 그의 동선을 외우다시피 했다. 이건 그냥 호기심이야. 그녀는 매번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민수와의 첫 만남 이후 혜진은 그의 일상에 스며들 기회를 노렸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매일 앱을 확인하며 그의 위치를 쫓았다. 월요일 저녁 혜진은 민수가 자주 가는 서점으로 향했다. 앱에 따르면 그는 30분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서점은 강남역 뒷골목에 자리 잡은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나무 책장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커피 향이 어우러진 곳.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안에는 손님이 몇 명뿐이었다. 민수는 문 앞 코너에 서서 책을 넘기고 있었다. 오늘은 회색 셔츠에 얇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가 들려 있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또 뵙네요, 민수 씨?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다. 혜진 씨? 와, 이게 정말 우연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혜진은 속으로 웃었다. 우연이라니 전혀 아니었다. 그러게요. 민수 씨 하루키 팬인가 봐요. 그녀는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이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요. 꿈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느낌. 민수는 책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혜진 씨는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책 보면 마음이 좀 정리돼서. 혜진은 일부러 그의 말을 따라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좀 둘러볼까요? 추천해줄 책 있으면 말해요. 혜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문학뿐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저는 건물을 설계할 때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요. 공간이 주는 느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의 말에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멋지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그녀는 살짝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평범하다뇨. 혜진 씨 이야기 듣다 보면 되게 섬세한 분 같아요. 민수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서점에서 보낸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민수는 책 2권을 골라 계산대에 올렸다. 혜진 씨는 안 사세요? 그가 물었다. 아, 오늘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다음에 골라볼게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책보다 민수의 말투와 표정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서점을 나서며 민수는 말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혜진은 망설였다. 집에서는 민호와 은서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좋아요, 잠깐이면 괜찮아요. 카페는 서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혜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냥 사무실에서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그런 거요. 따분한 일이죠.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따분하다뇨.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죠. 혜진 씨가 정리한 자료로 누군가는 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민수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깊은 곳을 파고드는 듯 했다. 민수 씨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솔직한 거예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밤이면 별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별 좋아해요. 그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혜진은 그의 가방에 달린 별 모양 키링을 떠올렸다. 저도 별 좋아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별자리 알려주시면서 신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그럼 우리 공통점 하나 더 생겼네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혜진은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카페를 나설 때 민수는 전화번호를 물었다. 혜진 씨 혹시 연락처 괜찮으시면 알려주세요. 책 얘기 더 하고 싶네요. 그의 말에 혜진은 잠시 멈칫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을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번호를 알려주었다. 네, 좋아요. 저도 책 얘기 좋아해요. 두 사람은 헤어졌고 혜진은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다. 앱을 열자 민수의 점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는 건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은서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은서가 물었다. 응,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다가 좀 늦었어.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민호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오늘 좀 바빴어? 그가 물었다. 응, 좀. 동료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왔어. 혜진은 무심코 대답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뵙죠. 혜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네, 저도요. 다음에 또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그 주 내내 혜진은 민수의 동선을 따라갔다. 화요일엔 공원에서, 목요일엔 또 다른 카페에서, 금요일엔 와인바에서. 매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다. 혜진 씨, 우리 진짜 자주 만나네요. 운명인가? 민수는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추적기의 점을 떠올렸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건 그냥 친구 같은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수의 메시지를 보며 잠드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금요일 밤 와인바에서 민수는 말했다. 혜진 씨,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캐묻는 거면 미안한데.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혜진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일상이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의 말에 혜진은 미소 지었다. 민수 씨도 그런 생각해요? 왠지 완벽해 보였는데. 완벽이라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혜진은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이는 걸 보았다. 그녀의 손과 가까웠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손을 뒤로 뺐다. 민수 씨, 우리 좀 더 걸을까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한 잔 더 하는 건 어때요? 그의 제안에 혜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와인의 열기와 그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와인바를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호텔 라운지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아졌다. 와인 몇 잔이 더 오간 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씨, 오늘 그냥 이대로 끝내기 아쉬운데.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혜진은 숨을 멈췄다. 민수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혜진은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민호, 은서, 그리고 그녀의 일상. 하지만 민수는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가방에서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작은 검은 디바이스. 위치 추적기였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그는 혜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이 풀려 있는 화면에서 위치 추적기 앱이 열려 있었다. 그의 위치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우연한 만남,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 민수는 속삭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혜진이 스토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혜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민수 씨, 왜 그래요? 혜진이 물었다. 민수는 추적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거 혜진 씨가 넣은 거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민수 씨 오해예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 아니에요. 당신이 날 따라다녔어요. 그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끝내요. 민수는 호텔을 나섰다. 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수는 호텔을 나오자마자 근처 쓰레기통에 추적기를 버렸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누가 제 가방에 위치 추적기를 넣었어요. 스토킹이에요. 그는 경찰에게 앱 화면과 추적기를 보여주며 신고했다. 혜진은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혜진 씨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혜진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경찰서에서 혜진과 민수는 마주쳤다.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혜진 씨 왜 그랬어요?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민수 씨.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민호가 경찰서로 들어왔다. 그는 혜진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민수와 혜진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너 이 사람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호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나섰다. 혜진은 남편의 눈을 피하며 눈물을 삼켰다. 경찰서에서의 대면은 혜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민호는 혜진과 민수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침대에 앉아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묻어났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미안해, 민호야. 나 그냥 잠깐 흔들렸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 위치 추적기까지 썼다고? 이건 그냥 흔들린 게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은서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다. 혜진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호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이혼 소송과 함께 민수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혜진이 결혼한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혜진의 핸드폰을 떠올렸다. 호텔에서 그녀의 전화기를 확인했을 때 가족 사진 한 장 없었다. 연락처도 메시지도 그녀의 삶의 가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혜진 씨가 철저히 숨겼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수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혜진의 결혼 반지는 명백했고 그녀가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민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나? 혜진은 법정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민호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은서는 내가 데리고 갈게. 넌 이제 혼자 살아. 민호의 말은 단호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은서의 양육권을 얻었고 혜진은 재산 분할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쌓아온 안정적인 삶, 집, 가족, 일상 모두 무너졌다. 이게 내 잘못이야. 혜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후회보다 묘한 공허함이 더 컸다. 이혼 후 혜진은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여전히 2호선 신도림역 플랫폼에서 아침 7시 32분 열차를 기다렸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어폰에서는 잔잔한 음악.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다른 곳을 향했다.
맞은편 플랫폼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새로운 남자. 그는 검은 정장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혜진은 그의 가방에 달린 작은 키링을 눈여겨보았다. 이번엔 작은 새 모양이었다. 저 사람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앱은 여전히 삭제하지 않은 채였다. 혜진 씨 요즘 좀 괜찮아? 사무실 동료 수진이 점심시간에 물었다. 응, 그냥 다시 시작해 보려고. 혜진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민수를 떠올렸다. 그의 놀란 얼굴, 경찰서에서의 차가운 눈빛.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날 끌어들였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없었다. 민호와 은서의 흔적은 모두 지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 텅 빈 캔버스였다. 하지만 그 캔버스 위에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신도림역 플랫폼에서 새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는 열차에 오르며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앱을 열었다.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새로운 위치 추적기를 주문하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